네, 오늘은 오늘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직류전동기와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교류전동기, 그 중에서도 교류전동기의 대부분은 산업용 전동기는 유도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비교하는 항목, 이제 크기하고 무게에 관한 항목입니다. 크기와 무게. 자, 어디가 그럼 이제 물론 용량에 따라서 크기와 무게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직류 전동기와 이 유도 전동기를 비교할 때는 같은 용량일 때, 예를 들어서 뭐 10마력 같은 10마력이다. 이렇게 용량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어디가 더 클까요? 사이즈가. 예,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유전동기는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장비가 필요 없죠. 뭐가 필요 없냐면 어 유전동기는 기본적으로 공극이 작아요. 공극이라는 것은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요 사이가 이제 공극이죠.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직류전동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밖에 NS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 이제 휘전자에 넣게 되는데 이 휘전자에다가 권선을 어디에 감냐면 여기 휘전자에다가 이제 권선을 이렇게 감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권선을 감기 때문에 휘전자 사이즈가 훨씬 커요. 크고 두 번째, 이 공극도 더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같은 속도의 같은 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전류를 더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더 많은 철심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이즈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직류전동기와 교류전동기를 비교할 때 같은 용량일 때 첫 번째 우리가 크기와 무게를 보면 크기는 직류전동기가 훨씬 크고요. 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류전동기, 유도전동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작고 가볍다. 유도전동기 하나만 여러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작고 가볍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가격입니다. 당연히 직류전동기가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회전자에다가 코일을 감고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왜냐하면 철을 더 많이 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고요. 유도전동기는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 유도전동기가 장점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데요.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는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약 4개월에 한 번씩 브러쉬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즉 정류자하고 브러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교류전동기는 브러쉬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회전자와 고정자가 접촉을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전동기를 다른 말로 뭐라면 무정류자라고 그래요. 정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류자가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보게 되면요. 교류전동기는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삼상 교류를 갖다가 연결하면 막바로 우리가 또 단상도 마찬가지고요. 단상 교류를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상용으로 오는 전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직류전동기는 뭐가 필요하죠? 직류전원이 필요하죠. 여러분 직류전원은 어떻게 구할까요? 가정이나 산업에 들어오는 거는 어, 현장에서 들어오는 거는 삼상 교류죠. 또는 단상 교류. 그러니까 당연히 AC를 DC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별도로 직류전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류전동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류전동의 장점은 효율이 있습니다. 효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자석을 만들 때 그 공극이 작은 것이 더 적은 전류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실이 더 적게 되고요. 교류전동기가 효율이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교류전동기 장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교류전동기의 단점도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속도 제어 측면에서 볼까요? 속도를 우리가 제어할 때 교류를 다루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교류전동기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제 주파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환 장치가 필요한데
직류의 경우는 전압만 바꾸면 되죠. 훨씬 더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속도 제어가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동전류 측면도 여러분 유도전동의 특징을 배웠지만 기동시에 보면 기동할 때 역률이 굉장히 나쁩니다. 역률이 나쁘다는 얘기는 유효 전력이 작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전류를 많이 흐르는 데 비해서 그게 유효 전력, 즉 토크로 이어지는 성분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근데 직류전동기는 이제 무효 전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역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가하는 전류가 바로 토크 성분이 되기 때문에 기동 토크 똑같은 기동 토크를 봤을 때 흘리는 전류가 기동 전류가 직류전동기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기동 토크 대비 기동 전류가 작다. 이거는 이제 직류전동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교류전동기에서 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죠?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시에는 역률이 굉장히 나빠요. 어느 정도 되면 0.3, 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무효 전력이 엄청 그 전체 전력 중에 피상 전력 중에 무효 전력이 많고요. 무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류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동 전류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격 속도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유도전동기에서 이제 배웠지만 삼상 주파수 F를 가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이 전동기 회전하는 동기 속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P분의 120F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전동기, 특히 유도전동기의 동기전동기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격 속도는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는 우리가 가정에 들어온 주파수는 60Hz죠. 그래서 60Hz니까 폴스에 따라서 2폴인 경우는 3600rpm, 4폴인 경우는 P 이퀄 4인 경우는 1800rpm 이렇게 주파수에서 딱딱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원 주파수에서 그 전격 속도가 결정이 되는 그런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 유일하게 폴스를 바꿔가지고 속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임의의 속도를 전격 속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파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결국 주파수 변환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주파수를 변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 그 전격 속도는 이미 몇 단계로 결정돼 있다. 폴스에 따라서 이미 딱 결정된다. 이게 이제 교류 전동기, 특히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류 전동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속도라도 전격 속도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대신 단점은 그렇게 그 아주 큰 속도를 내는 전동기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계적인 결함, 특히 이제 정류자 브러쉬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높은 속도의 하이스피드 모터를 만들 수는 없고요. 저속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터를 직류전동기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속범위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고속용 전동기로는 직류전동기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교류전동기, 유도전동기가 더 적합한 측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됩니다. 뭐 많은 문제에서 이게 나오죠. 직류전동기와 교류전동기의 특징, 서로 비교하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전동기가 이점이 더 많죠. 작고 가볍고 싸고 간단하고 일반 상용주는 쓰고 다른 컨버터가 필요 없고요.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고 그러니까 교류전동기를 거의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 학기에도 얘기했지만 유도전동기가 전 세계에서 전기의 50%를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전동기는 유도전동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용도의 대부분의 전동력을 요구하는 부하에 바로 유도전동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DC 전동기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음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직류전동기가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거는 뭘까요? 직류전동기의 장점에 관한 거죠. 첫 번째, 전격 마력 대비 큰 기동 토크가 필요한 부하. 자, 기동 토크 측면에서 보면 교류전동기, 유도전동기보다 직류전동기가 유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기동 토크가 굉장히 큰 게 필요한 경우는 DC 전동기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교류전동기에다가 다른 주파수 변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류전동기를 얻을 수 있는 전격 속도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전격 속도가 아닌 속도로, 그러니까 교류전동기로 만들 수 없는 전격 속도로 운전되는 경우는
직류전동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직류전동기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 요거는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지금은 뭐 사실 교류전동기나 직류전동기나 다 속도 제어가 원활합니다. 물론 교류전동기에는 속도 제어를 위한 어떤 다른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게 돼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보다는 좀 가격이 비싼 장치들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가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 속도 제어는 우리가 직류전동기가 훨씬 더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용도로 이 직류전동기를 아직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점점 더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최근에는 다 효율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전동기 이 효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 뭐 이런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효율을 높은 쪽에서 모두 운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차 계속될 겁니다. 직전동기가 차지하던 영역을 점점 더 교류전동기, 유도전동기가 그를 테이크오버를 하고 있죠. 그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제 그 유도전동기는 어떤 아까 주파수 변환기와 같은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과거엔 비쌌는데 갈수록 점점 싸져요. 그래서 코스트 측면에서도 점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교류 유도전동기가 굉장히 단점이었는데 코스트가 높아서 지금은 이제 코스트가 점점 그 차가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유도전동기가 이제 점점 더 직전동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도전동기가 더 중요하고요. 직전동기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직전동기 많이 쓰고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직전동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직류전동기의 그 출력 특성, 우리가 이제 우리가 DC 모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입력이 이제 이렇게 VT가 주어지고요. 여기 이제 IL이라는 전류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크가 나올 거고요. TE가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로드가 있고요. 로드에서 안 돌려고 버티겠죠. TM. 그러면 요것에 의해서 두 속도 차이에서 우리가 속도가 결정되는데 요 특성이 바로 출력 특성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그 여자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 다 배웠듯이 분권, 타려식, 그다음에 시리즈, 직권, 그다음에 복권 중에서도 가동 복권, 차동 복권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죠. 이때 이제 출력 특성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출력 특성을 속도 토크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X축을 토크로 놓고 Y축을 오메가로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유도를 해봤죠.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분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전동기에서는 분권과 타려식은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이게 분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끊고 저렇게 안 하고요. 이걸 이제 끊어버리고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을 놓으면 타려식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그 기본적으로 VT가 일정한 전격 전압을 인가했다 그러면 분권과 타려식은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이 써요. 그래서 션트하고 타려식. 지금 이제 우리가 분권의 그림을 넣었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T2하고 오메가의 특성 커브를 보게 되면 잊지 마세요. 그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 예. 자, 요 커브 밑으로 떨어지죠. 즉 토크가 증감에 따라서 기억하실 것은 토크는 K 파이 IA. 그 토크 이퀄 곧 뭐냐? 전기자 전류하고 비례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우리가 토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자, 분권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거 속도를 우리가 무부하 속도라고 그랬고요. 어떻게 됐지? 오메가 제로분의 KT, 오메가 분의 K, K5분의 VT가 됐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메가 제로로 우리가 놨었는데 무부하 속도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전압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 수 퍼센트,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직권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권이죠. 직권, 시리즈 와인딩.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예요? 전동기 속도가 낮을 때 아주 큰 토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동 토크를 이제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초기에 전기했을 때. 두 번째 뭐냐면 만약에 부하가 거의 T가 0이 되면 우리가 무부하라고 했죠. 무부하. 속도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절대 무부하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항상 부하가 걸려 있는 곳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권 같은 경우는 분권과 여기 분권과 직권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분권, 직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분권이 밖에 있으면 외분권, 분권이 안쪽에 연결되면 그러니까 내분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분권과 직권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는데 두 개가 더해지는 쪽이면 가동복권이죠. 그래서 더해지는 쪽에 먼저 우리가 커브를 보게 되면 요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뭘까요? 메인은 션트고요. 이게 메인이고요. 이거를 좀 가미한 겁니다. 직권을 가미한 거죠. 그래서 자속을 그러니까 이 중간쯤 두 개를 더해가지고 중간쯤에 되는 특성이죠. 이렇게 가동복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션트가 메인 자속인데 션트에 의한 게 시리즈에 의한 것을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서로 빼지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차동복권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오히려 토크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해요. 전동기가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러면 출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속도가 또 증가하겠죠?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동 복권은 우리가 어, 직류 전동기에서는 거의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서 속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동 복권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커브 잊지 마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죠. 다 지우고 요 A, B, C, D 다음 중 여기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죠. 뭐 각각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전동기인가 뭐 이런 것들을 써라라는 게 아주 뭐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하나 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크는 K-파이 IA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전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하고요. 또 전류에 따라서 토크 곡선이죠. 그래서 IA 대 오메가의 커브, 또 IA 대 T의 커브, 이 두 가지 커브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거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 IA예요. 전기 저절 퍼센트로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분의 속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퍼센트니까 일종의 퍼 유닛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개의 전동기를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직권, 분권, 가동복권 복권 이거를 쓴 거죠. 여기 복권은 가동복권이에요. 자, 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전류에 대해서 속도를 그려보게 되면 이제 아까 똑같죠? 이렇게 이게 분권이고요. 직권 그려볼까요? 직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분권은 요 가운데 있겠죠. 복권은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걸 전격 전류라고 가정하면요. 이걸 우리 전격 전류 IAR인데요. 전격 전류일 때 이 속도가 이제 전격 속도가 되겠죠. 오메가 R로 주어지겠는 거야. RPM으로 표현할까요? RPM으로 표현하면 NR 이걸 우리가 전격 속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타를 비교할 때 첫 번째 전격 속도 이하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커브를 보니까 요 전격점을 기준으로 해서 커브의 모양이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죠. 값이. 그래서 전격 이하에서 먼저 비교를 하죠. 전격과 이하. 이 얘기는 전격 토크 이하, 전격 속도 이하에서, 전격 토크 이하에서 그러니까 여기 100%를 기준으로 이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때 비교는 전격 속도 이하에서는, 즉 전격 토크 이하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효율하고 속도 변동률이에요. 속도 변동률. 그래서 속도 변동률을 한번 볼까요? 자, 분권과 복권을 비교해 보면 무바 속도가 얘는 이만큼인데요. 얘는 이만큼이죠. 120%나 되니까 복권은 약 속도 변동률 20%쯤 되고요. 분권은 한막 3에서 4% 정도, 막 수퍼센트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 변동률에 보면은 분권이 가장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 특성이 가장 좋은 것, 정답은 분권이죠. 분권이 되고요. 그 다음이 복권입니다. 직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직권은 무바 속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크가 0이 됐다 그러면 속도가 무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직권은 뭐가 속도 변동률이라는 얘기를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속도 변동률 자체. 왜냐하면 이미 그 모타가 뭔가 그 소선을 입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막 무한대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무한대까지 이론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고요. 돌아가는 도중에 뭔가 파손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속도 변동률, 자 잊지 마십시오. 속도 변동률의 의미는 정격 부하 이하에서 같고요. 가장 속도 변동률이 작은 것 분권. 그다음 분권은 타이자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그래서 분권 이꼴 타이어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을 얘기를 합니다. 효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효율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효율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효율을 보려면 이제 또 다른 커브를 봐야 됩니다. 여기 전기자 전류와 아까 토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효율 측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토크를 낼 때 각 전동기 타입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를 우리가 삼으면 되겠죠. 아까 토크에 대한 수식은 K 파이 IA였으니까 결국 비례하죠. 그래서 그 먼저 분권을 보게 되면 분권은 그냥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K 파이 IA고요. 직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이라는 것 자체가 C의 IA니까 직권 같은 경우는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커브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네. 복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중간입니다. 항상 중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0% 전류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일정한 토크를 낸다. 토크 값이 일정하다 그럴 때 요저 세 포인트가 있겠죠. 자, 어디가 제일 작습니까? 분권이 제일 작죠. 그래서 전격 토크 부하 이하에서는 같은 토크를 낼 때 분권 전동기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전류를 흘리게 되니까 손실이 그만큼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효율이 좋을까요? 예, 분권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 복권이 그다음이겠죠. 그다음 직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격 부하 이하에서는 분권의 효율이 가장 높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동기가 전격 부하까지만 운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부하로도 운전합니다. 오버로드라고 그러는데요. 전격 부하 이상에서도 운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오버로드 과부하에서 동작을 하죠. 잠시 동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0% 이상에서 이쪽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쪽을 봐야 되죠. 자,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 분권이고요. 그 다음에 복권, 직권 이렇게 됩니다. 과부하인데요. 이건 뭐 여기서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이쪽을 보게 되죠. 이쪽은 같은 토크일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뭘까요? 직권이 제일 작고요. 그다음 복권이 그다음이고요. 거꾸로 분권이 더 많은 전류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효율을 따지진 않습니다.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얼마까지 그 버틸 토크를 낼 수 있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흘릴 수 있는 전기자 전류의 한계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 도선이 있으면 전류 용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한정 흘릴 수는 없고요. 자기의 전류 허용치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모타에서 그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허용치는 전격 전류로 표시하는데 전격 전류의 약 200에서 250%.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50까지 표현하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약 250%까지 흘릴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언제 제일 많이 흐르냐면요. 전동기가 정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동전류라고 그러죠. 기동전류는 정지했을 때죠. 정지해 있을 때 한번 볼까요? 정지해 있으면은 요전압이 얼마죠? 제로예요. 여기도 제로. 여기 제로니까 유일하게 이 저항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가 제로. 이게 정지죠. 그래서 직류전동기에 가장 큰 전류가 흐를 때, 뭐 교류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전류가 흐를 때는 우리가 언제냐? 기동시다라는 거고요. 기동전류를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로? 200에서 250%. 250%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0%로 제한을 했을 때 토크를 보니까 직권은 전류의 제곱 비례하니까 분권은 어떻게 되죠? 예, 전류에 비례하고요. 얘는 중간에 있으니까 직권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분권, 복권, 분권 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토크를 기동 전류를 흘렸을 때 직권은 분권 전동의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되죠. 왜냐면 전류의 제곱에 그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 토크가 직권 전동기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과부하 특성. 요거는 우리가 과부하 특성이고요. 이쪽에 요 세 점. 이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동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하 특성과 기동 특성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는 뭐라고 답이 나와야 될까요? 직권. 네. 그 다음은 분권. 다음에 가장 열악한 건 복권. 그 다음에 가장 열악한 건 분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보다 기동 토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약 4배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직권일 때 항상 잊지 말라고 그랬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토크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거꾸로 전류를 2배 증가하면 토크는 4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씨가 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직류전동기의 특성과 용도. 자, 요걸 우리가 분권이라고 그랬죠. 분권. 타려식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특성이 속도 변동률이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정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권은 어디가 유리할까요? 정격 부하 이하에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속도, 정속, 고율 운전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배 원심 펌프, 팬, 권선, 릴, 컨베이어, 공작기구 등의 이 분권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를 끊고 외부에서 별도로 전원을 인가해 가지고 여기 IF를 공급하면 우리가 이걸 타려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타려식의 경우는 속도 제어에 아주 좋아요. 속도 제어에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별도로 제어할 수 있고 얘도 별도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제어가 가능해서 속도 제어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철소에 보면 철강 만들 때 철강을 누르죠. 그래서 아주 큰 힘을 발현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변기라고 합니다. 아변기나 제지기 아주 대형 플랜트에 이 타려식 직류 전동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런데 옛날에 있었죠.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2000년대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다시 바뀌었어요. 예, 유도전동기 제어로 바뀌었습니다. 예, 바꾸고 있는 교류전동기 쪽으로 바꾸기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구 자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류전동기인데 그 필드 이걸 안 쓰고요. 영구 자석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가 영구 자석형 직류전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직권에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권이나 타려식의 특징이에요. 영구 자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많이 씁니다. 서버 시스템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제어할 때 쓰는데요. 로봇 뭐 이런 쪽에도 사용을 하고 여러 번 쓰는 거죠. 액추에이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그 동작을 시키는 그런데 그걸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액추에이터, 서버 시스템 이런 쪽에 군 쪽에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복권 전동기는 타 분권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분권에 비해서는 기동 토크가 제법 분권에 비해서는 크죠. 네, 분권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면은 션트보다도 뭐가 좋다 그랬어요. 예. 이 션트에 비해서도 전류가 좀 아래쪽에 오면
직권보다는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직권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분권을 쓰면 부담스러울 때 이 복권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어떤 부하냐면 이제 두 개의 장점을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오버로드도 있다가 전격 부하 이하에서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보통 압연기, 전단기, 펀칭 프레스. 특징이 뭘까요? 가만히 있다가 펀칭이란 전단기라는 게 자를 때만 딱 토크를 가하는 거죠. 펀칭 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속도 올리고 있다가 딱 그때만 누르는 거죠. 쇠감기 이럴 때 이런 부하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있다가 토크를 팍 가는 이런 형태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맥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맥동성 부하에 복권이 적합하다라는 거고 기동 토크가 제법 크다 그랬죠. 분권보다는. 그래서 큰 기동 토크고 빈번한 기동 정지 필요한 부하 그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엘리베이터, 크레인 쪽으로도 이 복권 전동기를 채택을 하죠. 근데 이것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 뭐로 유도 전동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과부하 상태를 포함해서 변동성이 큰 부하일 때 적합한 거는 복권 전동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변동성이 큰 부하. 분권은 적합하지 않고요. 직권은 무부하일 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무부하도 동작이 되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복권이죠. 그래서 복권 전동기가 바로 이 변동성이 큰 부하에 적합합니다. 자, 직권 전동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절대 무부하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무부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없는 부하. 항상 모터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하죠. 어디 좋을까요? 여러분 지하철에 직전동기 아직 씁니다. 그때 사용하는 직전동기는 직권이죠. 바퀴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바퀴가 모터하고 따로 놀 이유가 전혀 없는 부하. 이런 곳에는 직권전동기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동이 크고 기동 토크가 큰 부하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크레인, 시추용 드릴, 시추용 드릴, 기동 토크가 이제 큰 토크를 얻어야 되는데 전류를 적게 올리려면 이런 직권 전동기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큰 부하,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처음에 속도를 올리기가 오래 걸리죠.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주 큰 토크를 가야만 그 가속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권 가지고 그 관성이 큰 부하를 하게 되면 분권은 지금 어 전격 전류의 200%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속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속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상태 유지되면 이 분권 전동기의 온도가 상승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이 큰 부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성이 큰 부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가속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큰 토크가 필요해요. 큰 토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동 토크가 큰 모터가 거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동 토크가 큰 전동기는 바로 직권이죠. 직권 전동기. 요게 요행이 나오면 직권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관성이 크다. 이런 부하에 적합한 건 직권 전동이고요. 이렇게 관성이 큰 시스템이 주로 뭐냐면은 이 지하철, 철도, 그다음에 무슨 카트 이런 또는 카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트랙션용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동하는 것들, 어떤 이동체 이런 것들이 주로 정지 마찰력이 크죠. 그래서 아주 초기에 큰 토크가 필요하고 이게 또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 얘기는 이제 관성이 크다는 거죠. 관성이 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관차용 견인 전동기, 견인 전동기를 영어로는 트랙션 모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권 전동기가 쓰이죠. 자,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점차 교류전동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 교류전동기만 딱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교류전동기의 그 제어 장치들, 자 우리가 이제 인버터라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그의 제어를 하기 위한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직전동기가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자,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직권전동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교류를 인가해도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즉 직류를 인가해도 회전하고요. 교류를 인가해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류일 때 극성이 전압극성이 바뀌면 자속의 극성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토크를 보면 우리가 K 파이 IA인데 이 전류 극성이 바뀌어도 이 파이북도 같이 바뀌니까 토크는 항상 0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원리상 직권 전동기는 직류만
그 공급해서 회전시키는 전기 기계가 아니고요. 전동기가 아니고 교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교류도. 그래서 HDC 겸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권 전동기를 그냥 HDC로 막 겸용해 쓰진 않습니다. 약간 기구적인 변화를 줘가지고 HDC 겸용인 모터를 따로 만듭니다. 구조는 뭘까요? 직권하고 동일합니다. 직권하고 동일한데 자, 이 전동기를 뭐라 그랬죠? 유니버셜 전동기.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믹서가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동 드릴 있죠? 전동 드릴 보게 되면 여러분 교류를 꽂아서 전원을 꽂아서 쓰기도 하고 또 하나 어떻게 하죠? 배터리로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직류와 교류를 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직권 전동기를 다른 걸로 교류 직권 전동기, 교류를 쓸 수 있는 걸로 교류 직권 전동기, 직류도 되고 교류되고요. 또는 다른 말로 유니버설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먼저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직류 전동기에 우리가 속도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속도 제어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여자 방식에 따른 직류 전동기가 타려식, 그다음에 분권, 복권, 그다음에 직권 이렇게 있었죠. 이 각각의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먼저 자, 속도 제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직류 전동기가 있죠. DC 모터. 그럼 여기에 터미널 볼테이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필드 와인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VF를 인가해서 IF를 흘리게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하가 나오게 되고요. 이 로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드에서 얘가 필요한 로드가 TL이고 이제 전동기가 이거를 회전시키기 위한 토크를 발생시키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데 지금 목적은 이제 오메가를 바꾸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속도 제어입니다. 바꾸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출력 특성 커브를 그릴 수가 있죠. 여기가 토크고 여기가 오메가라고 그러면 일단 전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전동기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타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어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전동기 특성이고요. 자, 로드 특성이 있습니다. 로드가 이제 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팬부하 같은 경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점에서 이게 이제 TL인데요. 이건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는 건데 요 점이 이제 현재 동작하고 있는 요때가 TE1이고 요때의 속도가 바로 오메가 1으로 우리가 동작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속도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건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하는 여러분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하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전동기의 특성은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전동기 특성. 자, 그래서 이 커브. 자, 이 커브. 자, 오메가는 KT5의 VT 마이너스 K파이 제곱의 RAT 이미 우리가 션트 그다음에 타례시킬 때 이렇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한마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인지 간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점에서 맺겠죠. 그러면 토크는 TE2가 되겠고요. 속도는 이제 오메가2로 조절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 전동기의 출력 특성을 가변하게 되면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동기의 출력 특성을 우리가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타르식 진주 전동기는 타르식에 대한 토크 스피드 캐릭터리스틱의 수식을 이용을 하죠. 자, 오메가는 K파분의 VT 이거 뭐라 그랬죠? 무바 속도 마이너스 K파이 제곱의 RAT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T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 토크에 좌우되기 때문에 토크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제어 대상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상당히 어떤 제어라는 게 들어가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여러분 그 상위 학년 혹은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토크는 우리가 제어 대상이 아니고요. 토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T는 TLA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이 조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TE1이 TL1하고 같은 점이고 여기는
TE2가 TL2하고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만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토크, 전동기 발생 토크는 부하 토크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 토크에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VT. 자,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기자 전압, 인가 전압을 바꾸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자속이 있습니다. 파이. 이것도 값이 바뀌면 이 커브 자체가 특성 커브 자체가 바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요 RA 전기자 저항인데 여러분이 모타의 RA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RA에다가 외부에서 이제 뭔가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저항을 넣습니다. 뭐로 되어 있나요? REX 별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해를 가변을 하는 게 바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자, VT를 바꿀 땐 나머지 그대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VT를 바꿀 때를 우리가 전기자 전압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 VT는 일정하게 두고 그다음에 R 익스터널을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자속을 바꾸면 우리가 자속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속 제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압과 자속을 일정하게 주고 저항값을 가변하면 우리가 전기자 저항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각각의 하나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 전압 제어를 먼저 보죠. 자, VT를 바꾸는 거죠. 여기서 VT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기울기는 그대로 있고요. 뭘 바꾸는 거죠? 이 무브화 속도죠. 무브화 속도. 속도를 가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려면 여기에 가변 직류 전압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VT를 0에서부터 이건 어디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전동기의 전격 전압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격일 때 커브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하 쪽, 그 부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2라는 점에서 동작을 하겠죠. 자, 속도를 낮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VT를 낮춥니다. 자, 그래서 VT를 VR에서 0.8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8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아, 파란색으로 썼네요. 빨간 걸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요 지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바 속도인데 무바 속도가 같이 줄어들죠. 얼마 줄인 것만큼 줄겠죠. 그래서 K5. 그 다음에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라색이나 빨간색이나 기울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기울기는 일정하고요. 기울기는 일정하고 단지 뭐가 바뀌는 거죠? Y절편, 즉 무바 속도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낮출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압을 낮출수록 우리가 무바 속도가 이제 하락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0.6R, 0.4R, 0.2R에서 C, D, E, A.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속도를 가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하가 증가했다. 그럼 부하 패턴이 바뀐 거죠. 부하 패턴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0.2 VR을 인가하면 F 전압을 높였어요. 그럼 G 0.4, 0.6일 때는 H 0.8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류가 더 증가하죠. 토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T가 K 파이 I인데요. 지금 요 포인트 만약에 전격 토크가 여기다. 전격 토크가 여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즘은 뭐죠? 전격 토크를 넘어섰죠. 과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날까요? 전류가 전격 전류를 넘게 됩니다. 자, 잠깐 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잠깐 넘는 거 우리가 순간적으로 잠깐 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넘었다가는 전동기가 전격 전류 이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과열이 발생하고 전동기의 수선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티뉴스하게 연속적으로 계속 운전할 때는 반드시 전동기의 전격 전류 이하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의 운전의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한계가 바로 뭐냐? 그죠? 전격 전류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B로서 부하가 증가했을 때는 운전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 이상은 잠깐 동작하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비일 경우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요 만나는 요 점까지죠. 예, 요 점까지. 요때까지만 속도를 올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부하가 크게 걸리면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흐르는 전류가 전격 전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격 전류로 제한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전동기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격 전류 이하가 돼야 된다.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전격 전압 이상으로 했다가는 절연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격 전압으로까지 그 이하는 상관없이나만 그 지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제어 방법을 우리가 전기자 전압 제어 다시 강조하죠. 뭐만 바꿔요? 무브와 속도만 바뀌게 되고요. 그 속도 토크 곡선, 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다 평행입니다. 평행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어 방법은 계좌 자속 제어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이때 이제 VT는 얼마로 놔야 되냐면요. VR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자 전압은 0부터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를 높이려면 전압을 계속 높여가죠. 어디까지 높일 수 있어요? 전격 전압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압 제어의 범위는 0부터 VR까지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충분히 다 속도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자속을 막 바꿔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자석은 어떤 상태로 놔야 되느냐? 전격 자석으로 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토크가 K 파이 I A가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줄였다 R보다 그러면은 똑같은 전류일 때 토크가 줄어들죠. 이거는 굉장히 손실입니다. 그래서 토크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때는 파이 R로 놓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잡 전압 제어할 때는 자속은 전격 자석으로 놓게 돼요. 그래서 전격 자석으로 속도를 가변할 때 어디까지 전격 속도까지는 전기자 전압 제어를 활용하고요. 이 계좌 자속 제어는 그 이후부터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VR까지 왔습니다. 이제 파이는 파이 하는 상태에서 이제 V는 VR까지 왔죠. VR까지 왔습니다. 이때 VR은 일정하게 놓고요. 그 다음에 R 익스터널도 0으로 놓죠. 그래서 저항값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자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자석을 우리가 전격 자석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 키우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키우면 뭐가 돼요? 포화가 되니까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파이 R을 줄입니다. 그래서 계좌 자석 제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약계좌 제어 줄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ield weakening 컨트롤. 약계좌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계좌 혹은 뭐 약자석 뭐 다 같은 개념인데요. 제어. 그래서 계좌 자석 제어는 항상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줄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예요. 줄입니다. 줄이는 제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줄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파이 콜 파이 R에서 파이를 얼마로 줄였냐면 뭐 0.9의 파이 R로 줄였습니다. 감소를 시켰죠. 감소시키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K5의 BT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커집니다. K5의 BT.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기울기를 보니까 K파이의 제곱에 K파이 제곱의 아래에요. 줄였는데 제곱을 하니까 더 줄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하고요. 기울기는 더 증가하겠죠.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B 골 BR이고요. 파이는 파이 R인 점이죠. 그러니까 정동기의 전격 운전점이 되고요. 그래서 TR일 때 TR이 K 파이 R이 IR을 갖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파이를 줄입니다. 줄이게 되면 만약에 0.9로 줄이게 되면 무브화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요 기울기보다는 더 샤프하게 증가하게 돼요. 이게 약간 기울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게 됩니다. 속도 변동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죠. 자,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요.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우고요. 부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점에서 동작하다가 정격 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0.8, 0.9, 0. 파이 r, 0.9 파이 r, 0.8, 0.7 자꾸 줄이는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 무한대까지 되느냐? 속도 아닙니다. 대충 정격 속도의 2배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BT는 BR로 일정하고요. 이 전류의 한계는 뭘까요? I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 자속 제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은 전격 전류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전격 전류가 이렇게 이런 커브를 그렸죠.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우리가 전격 전류가 이렇게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계좌 자속 제어일 때 이 운전 전격 전류를 유지하는 그러한 걸 보게 되면 결국 VR은 일정하고 IR도 일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VR, IR이 이제 일정하게 되는데요. 일정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일정하죠. 네, PR인데 일정합니다. 자, 일정한 게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T2의 오메가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T의 오메가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T2를 보게 되면 이게 오메가분의 VR, I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일정한데요. 일정. 얘는 일정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손실이 없다 그러면 전부 뭐로 변환되죠? 기계적인 출력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일단 계좌 자속 제어를 할 때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VR로. 그다음에 흘릴 수 있는 전류는 IR까지예요. 물론 0부터 IR까지 다 가능한데 최대로 따지면 우리 IR까지고요. 그래서 왜냐면 한계점을 찾으니까 IR까지 전류를 흘릴 수 있고요. 전격 전류까지. 두 개의 곱이 결국 입력으로 들은 파워고 손실이 없다 그러면 그게 기계적인 출력 T하고 오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요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뭐가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니까 예, 얘가 증가하죠? 그럼 얘 토크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요까지는 TR이었는데 0.9를 줄이면 요 정도. 0.8일 때는 토크가 이렇게 비례해서 0.9, 0.8, 0.7로 줄어야 돼요. 왜? 왜냐면 얘가 0.8로 이게 이제 그 배수만큼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커브가 바로 여기 운전점이고요. 요 커브가 바로 뭐냐? 오메가 T가 PR이라는 점이 되고요. 요게 바로 운전 한계입니다. 전격 전류 한계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격 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전동기가 내는 토크가 줄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파워를 자기 용량 이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전동기가 수순 입을 수가 있죠. 용량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전격 전류로 제한합니다. 제한하더라도 우리가 자속이 줄었기 때문에 왜냐면 T가 K 파이 I R인데요. R이라도 이 파이가 줄었으니까 토크가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속도에 반비하는데 이때 토크하고 오메가는 일정해요. 곱은. 그러니까 요 선을 뭐라 그럴까요? 요 선. 네, 요거. 요거를 우리가 전력이 일정한 선이죠. 그래서 정출력이라고 합니다. 정출력. 정출력의 형태를 갖는다.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출력의 특정을 갖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속을 우리가 줄인 쪽으로 작용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예, 시간이 그 파일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좀 이따가 다음 뒤로 넘어가서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